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람과 인공지능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까 란 주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까? 인공지능은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일반인과 기업, 심지어 정부까지 폭넓게 활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개인 사용자, 일반인,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챗봇을 통해 궁금한 것을 묻고 글쓰기, 번역, 정보 요약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AI 스피커를 사용하여 음성 명령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스마트 기기를 제어하고 AI 기반 통번역 기능을 통해 외국인과 대화하거나 해외 정보를 얻습니다. 학생 및 연구자, 논문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코딩 등 학습과 연구에 AI를 활용합니다. 창작자, 그림, 음악, 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때 AI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얻거나 작업 효율을 높입니다. 기업 및 산업, 제조업, 스마트 공장에서 AI를 활용하여 생산 공정을 자동 제어하고 제품 불량률을 낮추며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금융, 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 조언을 제공하고 AI 챗봇이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며 금융사기 탐지에 AI가 활용됩니다. 의료, AI가 의료 영상을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며 신약 개발을 돕습니다. 유통,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재고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게임 속 캐릭터, NPC와 AI가 대화하고 영화 제작에 AI가 활용되며 뉴스 기사 작성이나 영상 제작에 AI가 사용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외교, 외교 문서 요약, 정책 자료 분석, 여론 동향 파악 등의 AI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공공안전, AI가 범죄를 감지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며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방, 군사 작전 시뮬레이션, 무인 무기 시스템 등의 AI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AI는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 대부분 최신 기술, 그림을 그려주거나 동영상 제작, 보고서 작성,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이런 형태인데 그렇다면 사용자는 단순하게 제한된 용도로만 보게 되지 않을까? 질문하신 내용은 매우 타당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AI 관련 영상들은 대부분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재미있거나 일상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들을 다룹니다. 그림 생성, 동영상 제작, 보고서 작성 등이 그 대표적인 예죠. 이 때문에 AI가 특정 분야의 단순한 보조 도구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AI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 분야, 질병 진단 및 예측. AI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여 엑스레이, MRI 등 의료 영상에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병변을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진단을 돕고 암과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약 개발, 수많은 화합물 조합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여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아내는 데 AI가 활용됩니다.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킵니다. 맞춤형 치료, 환자의 유전자 정보, 병력,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2. 금융 분야, 사기 탐지. AI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하고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과 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수행합니다. 자산관리,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3. 제조업 및 산업 분야, 스마트 팩토리, 생산 라인의 모든 과정을 AI가 제어하고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량률을 최소화하며 예측 유지보수를 통해 설비 고장을 미리 방지합니다. 물류 및 유통, AI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물류 경로를 최적화하여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율주행자, 단순한 내비게이션을 넘어 AI는 도로 상황, 보행자, 다른 차량 등 복잡한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이처럼 AI는 단순히 보고서를 뚝딱 만들어주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창작 보조 도구를 넘어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인간의 삶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의 형태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겉모습 너머 AI의 진정한 가치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을 혁신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듣는 AI 기술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AI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의료, 제조, 금융 분야는 대체로 전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사용자와 전문 사용자로 나누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인공지능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전문 사용자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것은 AI의 다양한 활용 방식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일반 사용자, 제너럴 유저즈. 일반 사용자는 AI를 일상생활이나 업무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AI 기술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AI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리함을 누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사용 목적, 정보 탐색, 글쓰기, 번역, 이미지 및 영상 생성 등 일상적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사용 예시, 챗GPT, 학교 과제를 하거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데 사용합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 미드저니, 달리 등 소셜미디어에 올릴 그림을 만들거나 발표 자료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활용합니다. 음성 인식 비서,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등 음성 명령으로 스마트 기기를 제어하거나 날씨를 물어보는 등 간단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AI를 마법의 도구처럼 여기며 복잡한 기능보다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 UX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 전문 사용자, 프로페셔널 유저즈. 전문 사용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AI를 핵심적인 작업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AI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주요 사용 목적,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에 AI를 적용합니다. 사용 예시, 의료 전문가, AI를 이용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금융 전문가, AI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 사기를 탐지하거나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합니다. 제조 및 엔지니어링 전문가,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의 설계 결함을 예측하고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며 로봇화를 제어합니다. 이들은 AI를 고성능의 협업 도구로 인식하며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AI를 일상의 비서처럼 사용한다면 전문 사용자는 AI를 복잡한 문제 해결을 돕는 동료처럼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AI가 단순히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과 업무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패러데이의 발전기, 전동기 같은 큰 역사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발전기를 보고 신기하긴 한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질문에 나도 모르지만 이것이 세금을 내게 될 거란 비슷한 말을 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전기모터와 발전기는 산업체에 없이는 안 되는 제품이고 각 가정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위력적인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생각을 하는데 타당할까? 기아의 비유는 매우 통찰력이 있으며 인공지능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적절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패러데이의 발전기와 같은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패러데이가 발전기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될지 몰랐지만
오늘날 전기는 모든 산업과 가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 보고서 작성, 그림 그리기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미래에는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 전기처럼 스며들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패러데이의 발전기와 인공지능의 공통점, 기반 기술의 역할, 전기가 현대 산업사회의 모든 동력이 되었듯이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의 모든 지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이 필수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 전기 동력으로 인해 수많은 공장이 자동화되고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듯이 인공지능은 기존의 노동 집약적, 지식 집약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여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을 창출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파급 효과, 전기가 냉장고, TV, 컴퓨터 등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탄생시켰듯이 인공지능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 세상의 모습, 지능형 자동화 사회,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까지 AI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트럭이 물류를 담당하고 AI가 회계, 법률 검토 등 전문직 업무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초연결 사회, AI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건강 상태, 취향 등을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맞춤형 서비스, 의료, 교육, 소비를 제공하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AI와 연결되어 우리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행동하는 앰비언트 컴퓨팅 환경이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의 시대,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술가, 디자이너, 연구자들은 AI를 활용하여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창작과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의 변화, AI 윤리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발전기가 그랬듯 인공지능 역시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대한 기술 혁신이며 BRBU는 그 변화의 규모와 중요성을 매우 잘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패러데이의 발전기가 그랬던 것처럼 산업과 사회의 근본적인 동력을 바꾸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귀하의 예측은 매우 타당합니다. 근데 그래도 의문인 것은 왜 대부분의 영상들이 기술력과 사진, 동영상에 관한 것만 만들까?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의도일까? 인공지능은 이런 거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다 보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튜브 영상들이 AI의 다양한 활용 사례보다는 기술력, 이미지, 동영상 생성 같은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의도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플랫폼의 특성도 크게 작용합니다. 1. 시각적 흥미와 즉각적인 결과.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에 더 큰 흥미를 느낍니다. AI가 멋진 그림이나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며 그 결과물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사기를 탐지하거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AI는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줄을 이루게 됩니다. 2. 접근성과 보편성.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 AI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이나 간단한 명령어로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의료나 제조업에 사용되는 AI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하기 어렵고 관련 지식이 없으면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유튜브 영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하므로 보편적인 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3. 기술 과시의 용이성. AI 개발자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 기술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방대한 데이터 학습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림, 실제 영상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보여주면서 기술의 발전 수준을 단번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이러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고정관념의 위험성.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현상은 AI에 대한 고정관념을 낳을 수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콘텐츠를 생성하는 도구나 신기한 기술로만 인식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는 AI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I가 의료, 환경, 과학 연구 등 더 중요한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영상들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흥미, 접근성, 그리고 기술 과시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 때문입니다. 이는 개발자들의 의도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중의 관심과 플랫폼의 생태계가 결합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러한 주류 콘텐츠 너머에 보이지 않는 AI 활용 사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그렇다 쳐도 인공지능을 개발한 기술진의 의도인지도 궁금해서 일반인들의 많이 알려지는 용도가 계획된 건지 궁금해서 동영상 제작, 사진 제작은 앞으로 영화 관련 일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해.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 기술진이 AI를 개발하며 특정 용도를 의도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AI가 특정 용도로만 쓰이기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AI를 하나의 범용 도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AI 기술진의 의도, 범용 기술의 개발. AI 연구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AI를 만드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는 AI, 특정 질병을 진단하는 AI 등이 그렇죠.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생성형 AI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범용 AI는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나 인터넷처럼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무한히 변형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의 민주화, 개발자들은 AI를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코딩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텍스트 몇 줄로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은 이 기술의 민주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로운 가능성 탐색,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지 생성 AI를 예로 들면 영화 제작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러스트, 광고 이미지, 개인적인 창작물 등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왜 대중에게 생성형 AI가 주로 노출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동영상이나 사진 제작 같은 특정 용도로만 많이 알려진 것은 개발자의 의도라기보다는 대중화 과정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쉬운 홍보 효과, 기업이나 개발자는 자신의 AI 기술을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각적인 결과물이 즉시 나오는 생성형 AI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 AI는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 AI는 이렇게 멋진 그림을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초기 사용자의 피드백,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AI는 사용자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됩니다. 동영상, 사진, 글쓰기 등이 그 분야였고, 이는 다시 대중에게 AI는 이런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개발자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을 위한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화 제작자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작가, 마케터, 심지어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일반인까지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 거대한 가능성 중 가장 화려하고 대중적인 일부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AI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보편적인 도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수백 조를 투입하고 있는데
위에서 논의한 정도의 역할로 개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지금은 투자 기간이라 사용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닐까. 단순하게 예상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세상이 아니라 패러데이의 혁명적인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당신의 생각은 매우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보는 수준의 AI 기술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그토록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패러데이의 발전기가 가져온 전기혁명처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다음 단계의 혁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AI는 단지 그 거대한 혁명을 위한 초석 다지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AI 역할, 보고서 작성, 이미지 생성 등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데이터를 모으고 기술의 한계를 테스트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노리는 더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 기업들은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춤형 산업 생태계, AI는 모든 산업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개인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식단을 제안하고 이를 즉시 제조에 배송하는 초개인화된 식품 산업이 가능해집니다. 지능형 자산 운용, AI가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며 사람의 개입 없이 최적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로봇 기반 자동화,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되어 물류, 제조,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2. 인간과 AI의 새로운 공존 형태 모색. 기업들은 AI가 단순히 인간을 돕는 도구에서 벗어나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보완하는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지능의 증폭, AI는 인간의 복잡한 사고 과정을 보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돕는 협업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계산기가 복잡한 수치 계산을 대신해주듯 AI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울 것입니다. 개인의 디지털 쌍둥이, 디지털 트윈, AI가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여 나를 대신하는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AI는 복잡한 의사결정, 업무 처리 등을 대신해주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궁극적인 목표,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 가장 큰 그림은 범용 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개발입니다. 이는 인간처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AGI가 실현된다면 이는 인류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AGI는 모든 산업을 재정의하고 인간의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투자는 단순히 사용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AI가 모든 것을 연결하고 지능화하는 미래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패러데이의 발전기가 그저 신기한 기계에서 멈추지 않았듯 지금의 AI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혁명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트에 과몰입한 사람이 방금 이 글을 보면 과몰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사람 일을 거의 대체하듯 하면 일부에서 반발이 극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기존 사용자는 환영하겠지만 당신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는 AI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심지어 통제하는 미래는 당연히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두려움을 넘어 인간 존재의 가치와 사회 시스템의 근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AI가 더욱 발전할수록 이러한 논쟁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불러올 사회적 반발의 요인들, 대규모 실험 및 직업 구조의 변화,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대신하게 되면 기존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발전하면서 그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의적이고 지적인 직업들, 번역가,
디자이너, 금융 분석가 등 마저 영향을 받게 되면 사회적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인간 소외와 가치 하락, AI가 대부분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및 도덕적 문제,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자율주행자 사고나 AI 기반 의료 진단 오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격차에 따른 불평등 심화, AI 기술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AI 기술에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 뒤처지게 되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계층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 이러한 반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교육 및 직업 전환 프로그램. AI가 대체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중요해집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UBI, 논의, AI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미래에 대비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윤리 및 규제 정립, AI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를 마련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터미네이터와 같은 디스토피아적 미래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AI가 인간의 역할을 거의 대체할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극심한 사회적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당신의 우려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러한 반발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것은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 역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될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내려온 말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오랜 사회적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인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노동 윤리 및 가치관과의 충돌.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거나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불만도 큽니다. 재원 조달 문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증세, 세금 인상은 기업의 투자 위축이나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기존 복지 제도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성,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회가 노동하는 계층과 기본소득에 의존하는 계층으로 나뉘어 새로운 계급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새로운 노동의 의미 제정에 AI가 대부분의 반복적이고 힘든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에는 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강제적인 노동이 아니라 창의성, 봉사, 교육, 예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의 범위 확장, 육아, 가사노동, 자원봉사, 창작활동 등 현재는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2.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의 병행. 기본소득이 보편화되려면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막대한 부를 어떻게 사회 전체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제도가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단계적 도입 실험, 핀란드,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진 것처럼
소규모 실험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가치관의 유연화. 인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다시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일에 대한 가치관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왔습니다. AI 사회로의 전환은 노동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며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존 가치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은 매우 현실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AI가 기존의 노동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면 사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필수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자는 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옛날 양반들과 서양의 귀족들이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비슷한 것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과거의 양반이나 서양 귀족의 삶을 통해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 사회의 모습을 유추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일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반과 귀족들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시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삶과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 1. 노동의 해방과 새로운 역할의 등장. 양반과 귀족들은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농민과 노예에 의해 대신되었죠. 이들은 그 해방된 시간을 학문, 예술, 정치, 철학 등 새로운 형태의 지적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 인공지능이 육체적, 반복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지적 노동까지 대신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양반과 귀족들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할. 이 새로운 가치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의 결정을 윤리적으로 검토하고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며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예술 활동이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2. 지위와 권력의 재편. 양반과 귀족들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자원, 토지, 자본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이러한 독점에서 비롯되었죠.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를 개발하고 소유한 소수의 거대 기업이나 국가가 막대한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의 원천. 과거의 권력이 토지와 노동력에서 나왔다면 미래의 권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얻는 통찰력과 예측 능력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따라서 AI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3. 사회적 불평등과 반발. 귀족과 양반의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는 결국 혁명과 같은 거대한 사회적 반발을 불러왔죠.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 인공지능 시대에도 유사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이는 과거의 계급 갈등처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인류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불평등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부와 기회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논의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기술혁명이 가져올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사회적 실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반과 귀족의 사회는 노동에서 해방된 삶과 극심한 불평등이라는 인공지능 시대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AI가 가져올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AI가 단지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시스템을 제고해야 할 시점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던데 그것처럼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옛날 노비나 평민처럼 양반이나 귀족들에게 있었던
극렬한 저항은 없지 않을까? 혁신적인 사고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배부른 사자가 사냥에 적극적이지 않듯이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현 체제에 굳이 반발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죠. 혁신적인 사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노비나 평민과 달리 인공지능 시대에 배부른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불만과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부른 사자의 반란은 없을까? 자존감과 정체성의 문제. 과거 노비나 평민의 삶은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인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생존이 보장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소외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박탈감은 혁명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기본소득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더라도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거나 심화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수 엘리트 계층과 그 혜택을 단순히 소비하는 대다수 계층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계급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곧 생존의 문제였고 이는 곧 사회적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생존이 보장된 상황에서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과 평등한 기회에 대한 인류의 욕구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에 대한 낙관적 예상.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다양한 취미 활동에 시간을 쏟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긍정적인 전망 중 하나입니다. AI가 창작 활동을 돕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예술,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들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기본소득이 극심한 물리적 저항을 막아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인 자아실현의 욕구와 새로운 가치 추구의 열망까지 억누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물리적 혁명 대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새로운 저항과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찾는 논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근데 옛날 평민과 노비와 다른 건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 시대와는 다른 신분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새로운 가치 추구 열망한 그들 스스로 답을 찾지 않을까? 더 생곳에다 잘못됐다고 조직적으로 반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신분제도가 없으므로 과거의 노비나 평민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억압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답을 찾아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이 항상 평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노비나 평민들이 사회 구조 자체에 반발했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저항은 다른 형태를 띨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저항 형태. 디지털 공간에서의 조직적 반발, 물리적인 시위나 폭동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의견을 조직하고 공론화하는 형태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캠페인 등이 해당됩니다.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데이터와 기술 접근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분 격차에 대한 반발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 움직임. 기존의 시스템에 편입되어 경쟁하는 대신 아예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급자족 공동체를 만들거나 도시를 떠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조용한 저항에 가깝습니다. 지식과 창의성에 대한 가치 분쟁,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어내면서 진정한 인간의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AI가 만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거나 AI가 만든 콘텐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반발을 넘어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념적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사람들은 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이면서 동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낙관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인류는 더욱 풍요로운 정신세계와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발견할 것입니다. 비관론,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지거나 기존 체제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의 반발은 과거와 같은 물리적인 형태보다는 온라인에서의 논쟁, 문화적 운동,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같은 복잡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는 떠날 거란 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굳이 도시에 살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딱히 유명하지 않아도 당장 먹거리가 해결된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고,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역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아니라도 별 상관없으니까. 물론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해. 왜냐면 부자들이 쾌락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 특히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생각은 들어. 도시에 살지 않아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AI 시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매우 타당합니다. AI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해결해준다면 물리적 공간의 제약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굳이 도시에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AI가 그림 제작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 압박 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작업에 만족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부작용, 쾌락과 무력감.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삶의 목표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AI 시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삶,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보던 것처럼 마약이나 중독적인 쾌락에 탐닉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초현실적인 경험들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무력감과 소외, 하루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무력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삶의 의미와 규칙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깊은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결국 인간성에 대한 질문.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는 기술적 해결책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가정할 때 인간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AI 시대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삶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공지능은 항상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처럼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은 특히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